자세가 좀 잡히면 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학원에 이제 각 프린트 박스를 배치를 할 거예요. 학원 오는 날, 다른 날에도 와서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줄 거니까요. 조금씩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입말을 분해시켜 볼게요. 첫 번째 어디서? 첫 번째 소화가 일어난다. 입에서요. 입에는 뭐가 있어? 침이 있잖아. 침 안에 있는 물질이 뭐예요? 그렇지, 아밀레이스. 다 알고 있네요. 뭐 내가 가르칠 게 없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 과정만 알면 돼요, 오빠. 사실은 어디서 소화가 일어나는지. 자, 입에서 이렇게 단단물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맞지? 녹말을 차먹차먹 먹고 소화효소, 침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얘가 끊어질 거예요. 중간 산물로요. 처음부터 2단계가 되진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중간 산물로 끊어지면 두 번째, 아니 내가 음식 먹고 이렇게 속 드부럽게 토하잖아? 그러면 내가 씹었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토한다? 쌀은? 그렇지 않아? 밥풀이 나와도 밥풀이 약간 희망아리가 없어 보여.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 다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탄수화물은 사실. 그래서 어디? 두 번째는 12지장이에요. 위에서 조금 내려가면 바로 밑에 있는 게 12지장이잖아.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소화가 일어납니다. 역시나 이 중간 산물, 이 물질들이 어떻게? 분해가 돼야지. 그것도 두 개짜리. 이거 2단류라고 하잖아. 2단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엿당 아니야? 이 엿당으로 좀 적을게. 그렇지? 2단류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네요. 두 번째 소화 장소 12지장에서. 근데 여기서 주어지는 소화 효소는 이름 뭐야? 똑같이 아밀레이스. 여기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건데, 이 아밀레이스는 누가 만들어주는? 췌장 이자죠, 이자. 이자가 만들어서 분비시켜요. 이자가 만들어가지고 12지장으로 분비시켜. 아밀레이스. 중간에 이가 생략됐네요. 세 번째 소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음식물이 좀 더 내려왔어. 마늘이 이렇게 생겼네. 체중 분해는 뭐예요? 이게 체중 분해 아니야? 한 개짜리? 이게 단당류지, 포도당. 이게 다 분해된 거지. 이걸 어디서 한다? 소장. 얘도 소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소장에 1000마디, 12마디. 12지장 갔다가 그 밑에 좀 더 내려온 소장입니다. 이때는 장액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될 건데, 그 장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말테이스 효소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어떻게 최종 분해가 돼서 최종 분해 산물은 뭐가 된다? 포도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탄수화물의 분해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별거 없네요. 어렵나요? 장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디로 분비되는지, 어디서 분비되겠어? 이 12지장, 소장, 여기서 분비돼서 여기서 소화가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금방가 뭐다? 단백질.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옆에다가 그냥 같이 할게요. 단백질은 1단계. 입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그냥 자르는 거지. 고기 뜯고. 자, 그 다음에 토를 다시 하면요, 고기가 내가 보던 그 모양이 아니야. 어디 갔어, 고기? 자, 위에
첫 번째로 소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던 인마들이 끊어지지. 보통 2개짜리로 보통 많이 걸리거든. 3개짜리 많이 걸리거든. 중간 산물로 끊어집니다. 이때 위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끊어질까요? 라고 한다면 또 다른 색깔로 해야지. 펩신.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위에서 끊어질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음식물이 조금 더 내려오면 어디서 12지장에서 두 번째 단백질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얘들이 끊어지겠죠. 역시나 어떻게? 2개짜리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질 거예요. 단백질이 중간 산물로 끊어질 겁니다. 트리, D 뭐 이렇게 펩타이드 뭐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중간 산물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끊어주는데 두 번째는요. 소화 효소가 누구에 의해서 끊어지냐면 트립신에 의해서 끊어집니다. 얘도 이자가 만들어서 12지장으로 분비시키는 효소예요. 소화 효소. 이렇게 나오면 3단계. 마지막 어디다? 소장입니다. 단백질의 분해 과정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물질들을 어떻게 준다? 최종 분해 산물로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게 누구다?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이네요. 이때 이걸 끊어주는 친구는 누구다? 장에서, 소장에서 만들어서 분비시키는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준다고 해서 펩티데이스예요.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 있죠. 여기서 잠깐. 여기에 펩신이라는 설명이 있잖아요. 이 펩신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펩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위는요 pH가 2인 만큼 높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pH인 항산, 염산 얼굴에 뿌리면 얼굴 다 녹아. 완전 위험해. 완전. 근데 이렇게 위험한 걸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이 위벽이 뚫릴 수도 있는데 뚫리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점액 물질이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 보호하고 있거든. 뮤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뮤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분비가 되냐면 첫 번째 염산이 분비됩니다. 두 번째 펩신의 전 단계, 전구체라고 하죠. 펩시노겐. 펩시노겐이야. 펩신노겐이 아니고 펩시노겐이야. 얘가 분비되면 여기 위에서 만나가지고 뭐로 변신한다? 펩신으로 변신합니다. 이 펩신이 단백질을 끊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독특한 게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얘도 이자액이고요. 얘도 이자액이야. 이자에서는요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가 3개가 있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요. 탄수화물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를 아밀레이스 만들고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트립신을 만들고요. 지질을 분해시키는 라이페이스를 만들어요. 페이퍼 말고 페이스. 라이페이스, 페이퍼는 그저 월남십도 안 먹을 때. 이렇게 해서 이자는 3가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12지장으로 분비시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소화 장소만 다르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장소가 똑같네요.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봤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잠시 10초만 쉬었다가 지방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지방 한번 봅시다. 자, 중성지방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이렇게 글리세롤 하나랑 지방산 3개로 연결되어 있는 인마가 생각나요. 자, 인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꼴이에요. 자, 이런 지방을 차곡차곡 했더니 내 몸에서 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화를 하기 직전에,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기 전에 얘들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필요해요. 이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소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얘가 이렇게 분해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그냥 한 개는 한 개씩 붙어있는 꼴로 놔두고 나머지 지방산만 떨어뜨리는 그림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얘가 한 개지. 그래서 모노예요. 얘는 글리세리드니까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2개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네요. 오케이?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2개로 분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해될 때 이 효소는 누구다? 지방을 먹었는데 어디에서 첫 번째로 소화가 일어난다? 12지장에서 이 짓을 다해. 12지장에서 이 짓을 다하고 본격적인 진짜 소화를 도와주는 유일한 효소는 누구다? 라이페이스다. 이 라이페이스는 이자가 만들어서 분비된다고 했죠. 12지장으로. 그럼 이렇게 소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유화작용을 도와주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은 쓸개즙입니다. 담즙이라고도 하죠. 간 아래 옆에 붙어있는 인마인데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12지장으로 분비되는 거야. 쓸개가 저장했다가 쓸개에 저장했다가 분비된다고 해서 쓸개즙이라고 하는 거야. 이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12지장으로 분비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화효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소화효소 아니야. 유화작용을 도와주는 녀석일 뿐이에요. 소화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라이페이스. 이자가 만든 라이페이스가 12지장으로 분비돼서요. 실질적인 소화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은 어디다? 12지장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든 영양소들이 다 분해가 됐잖아요. 분해가 됐으니까 이 영양소들이 어떻게 어디로 흡수하는지만 보면 되겠지. 자, 지용성인 영양소는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지방밖에 없지 뭐. 수용성인 영양소는 누구일까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바이타민도 있잖아. 지용성인 바이타민은 대표적인 게 A, D, E, K지. 얘는 뭐 B, C 같은 이런 것들 등등이지. 그럼 얘들은 지용성인 친구는요, 어떻게 흡수되냐면, 손상의 내벽을 볼 때, 폐에 있는 폐포 모양도 좀 비슷한 원리긴 한데, 표면적으로 넓혀주기 위해서 손상벽이 그냥 매끄럽게 생기지 않고요. 음식물이 지나갔을 때 닿는 면적이 매끄럽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꼬불꼬불 융털돌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털돌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음식물을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음식물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융털돌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는 융털돌기 하나를 꺼내서 그려보면요. 중간에는 뭐가 있다? 암주간이 있고요. 그 근처에는 뭐가 있다?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암주간으로 흡수되는 녀석은 어떤 새끼다? 지용성인 친구들이 암주간으로 흡수되고요.
수용성인 영양소는요, 어디로 흡수된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수용성은. 됐습니까? 이렇게 흡수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난 게 또 아닙니다. 지용성으로 흡수되는 녀석들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냐면, 암줄감으로 들어갔다가, 림프관을 통해서 결국 심장으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용성의 친구들은요,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흡수됐다가 결국은 간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시킨 다음에 결국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간 앞에 있는 혈관을 우리는 간문맥이라고 하고요. 후에 있는 혈관을 우리는 간정맥이라고 합니다. 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책 펼쳐서 뒤쪽 넘기시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자, 여기서도 67페이지 잠깐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흡수되는지 요거 하나만 플러스 할게요. 자, 포도당, 아미노산이 흡수될 건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모노글리세린은요, 암줄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모양이었어. 암줄간으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다시 원래 모양인 지방의 모양으로 다시 됩니다. 이 상태로 이동한다는 거죠. 오케이? 요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의 전체적인 과정과 소화 효소들과 그리고 흡수되는 경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그림을 한 번 더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림인지 68페이지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경로까지 제대로 봐야 돼요. 간을 통해서 가는 건지 림프를 통해서 가는 건지 보셔야 돼요.